안녕하세요. 공유주방 영영키친 운영하고 있는 조용훈입니다. 영영키친은 공유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은 나누고요, 사회적 가치는 올릴 수 있는 공유기업입니다. 단순히 공간만 만들어서 임대해주는 형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입점주들의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외식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점 비용을 얼마나 더 싸게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매출이라는 부분,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까지의 모든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원가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인 메뉴 구성, 그리고 효율적인 광고 방법으로 판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양한 외식업을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되었고요. 현재도 한자리에서 변함없이 10년 이상 된 고깃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주방 이 사업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이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얻을 수 없는 경험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배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광고거든요. 저는 주식회사 영영애드라고 하는 광고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사에서 개발한 카푸친이라고 하는 통합 포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달 외에 추가적인 매출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일 정도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삭막한 시장이거든요. 이런 외식업 시장이 아파트 같은 삭막한 시장이라고 하면 영영키친은 마을 공동체 느낌이 강합니다. 영영키친은 공유주방 안에서의 매출 경쟁이 아니라 배달이 가능한 반경 3km 이내 외부 경쟁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는 마을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고요.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심어져 있습니다. 공유주방이라는 새로운 외식업의 형태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 외식업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외식업에서 1인 창업의 형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제 1인 창업을 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바로 외로움이거든요.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지만 밥을 먹을 때 느끼는 이 공허함, 그리고 퇴근 후 느끼는 이 쓸쓸함은 점점 저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돈을 벌지 못해서 장사를 오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외로움이라는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해서 장기전에서 패하는 경우가 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또한 장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식재료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서로 경쟁을 하는 이 외식업에서는 이 떨어진 식재료를 빌리기라는 게 사실상 어렵죠. 장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영키친이라는 이 마을 공동체는 언제라도 빌려주고 있어요. 식재료라는 물건뿐 아니라 마음까지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고 그 시너지는 강할 수밖에 없고요. 기존의 이 외식업에서 단기전밖에 안 되었던 이 사업이 장기전이 가능해지는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보가 맞는지, 어떤 데이터가 정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혼자가 아닌 다수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고, 혼자라는 이 공허함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이 묶임 속에서 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안정감은 울타리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영영키친이 조금이나마 외식업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포인트 적립 시스템인 카푸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중소 프랜차이즈 본사 미팅을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가맹점들의 이 평균 매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았고요. 이것은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다 라는 것을 이때부터 알게 되었죠. 공유주방은 초기 창업 자본이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외식업을 오랫동안 운영을 한 경험하고, 광고회사 운영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공유주방 사업을 임대업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임대업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부동산 업자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유주방의 올바른 사업 모델은 공유를 통해서 비용을 낮춘 부분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라고 하면 공유주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받겠다는 거죠. 첫 번째로 얘기하면 인건비 부분이죠. 중앙 접수를 통해서 인력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낮출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달 요금입니다. 이 메이저급 라이더 회사와 저희가 계약을 했고 건당 600원 정도를 절감을 시켰고요. 이것은 월 평균 따졌을 때 6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자재 공동 구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한 매장에서 월 식자재 비용으로 100만 원의 비용을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영영키친에서는 동일 매출 대비 11개 호실이 있거든요. 11곳에서 식자재를 쓰기 때문에 1,100만 원의 비용을 쓰겠죠. 그렇다면 유통사에서 어디를 더 싸게 줄까요? 당연히 1,100만 원 쓰는 곳을 싸게 주겠죠. 이러한 비용이 바로 단순하게 공간만을 공유하는 형태에서 벗어났고 공간과 인적 그리고 물적인 부분까지 공유를 해서 비용을 낮추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영영키친은 다시 그들을 위해서 마을에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 그리고 매출적인 부분,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들까지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임대업의 개념을 벗어나서 다른 형태의 공유주방을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간에 대한 수익도 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면 외식업과는 또 다른 형태의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런 몇 가지 모델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공유주방보다 시설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을 내세워서 경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전문 셰프 팀을 통해서 메뉴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고 무료 브랜딩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데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익적인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외식업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은 외식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만 잘 만든다고 돈을 버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어떻게 팔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 그것을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인 음식에 대한 맛과 정성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음식을 어떻게 팔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영영키친이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상주를 하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한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창업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에 따른 모든 책임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 하고요. 나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내가 지어야 하는 그 입장에서 일을 해보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창업을 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죠.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각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이러한 경험들이 창업을 하지 않은 사람과는 큰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곧 자신감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나만의 사업이나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